오늘은 좀 무겁지만 그래도 꼭 알아둬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. 바로 We Live in USA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만약 총기 난사 사건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생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좀 냉정한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문장,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이제 공공안전의 일부가 되었다. 이걸 인정하는 게 대비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먼저 지금 미국의 총기 사건 현실이 어떤지 보고요. 그 다음엔 생존을 위한 황금률, 도망치고 숨고 싸워라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또 어떤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지, 마지막으로 이런 지식이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네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미국 총기 사건의 현실인데요. 사실 우리가 이런 위험을 100% 피할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뭘 알아야 하는지,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생존 확률을 정말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. 바로 도망치고 숨고 싸워라는 이른바 생존 황금률입니다.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.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대응 수칙이고 미국 전역의 경찰이나 학교, 심지어 회사에서도 다 이걸로 훈련을 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단계가 굉장히 간단하고 외우기도 쉽죠? Run, Hide, Fight. 도망치고, 숨고, 싸우기.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그리고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도망치는 겁니다. 총소리가 들린다?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뛰어야 해요. 촬영하거나 구경한다고 멈추면 절대 안 되고요. 가방 같은 소지품도 다 버리세요. 내 몸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같이 뛰자고 소리치면서 위협에서 최대한 멀리,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주변이 꽉 막혀 있거나 총을 든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요?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이럴 때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. 네, 도망칠 수 없다면 다음 목표는 숨는 겁니다. 어떻게든 총격범 눈에 띄지 않고 또 나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해요. 일단 문을 잠글 수 있는 방, 화장실이나 창고 같은 곳을 빨리 찾고요. 들어가서 가구 같은 걸로 문을 막아서 바리케이드를 쳐야 합니다. 불은 당연히 끄고 핸드폰은 소리도 안 되고 진동도 안 돼요. 아예 완전 무음으로 바꿔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우리가 급하면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숨는 경우가 많은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테이블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보통 총알은요, 웬만한 테이블 상판은 그냥 뚫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지입니다.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범인과 마주쳤다.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. 이건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. 생존 전략인 거예요. 주변에 있는 의자, 소화기, 가위, 뭐든지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집어들고 공격적으로 맞서야 합니다. 좋습니다. Run, Hide, Fight. 이 기본 원칙을 이제 알았으니 이걸 실제 장소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행동이 조금씩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있다면 일단 가까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직원들이 쓰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고요. 식당이나 카페라면 보통 주방 쪽에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거든요. 그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. 평소에 어딜 가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쓱 봐두는 습관이에요.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. 바로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.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면 자신도 모르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여기서 핵심은요. 평소라면 당연하게 했을 행동들이 이 상황에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에이 불꽃놀이겠지 하고 넘겨짓거나 SNS에 올리겠다고 이걸 또 찍고 있는 행동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차로 도망가서 숨는 건데요. 이게 왜 위험한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실히 짚어드릴게요.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자동차는 절대 안전한 은신처가 아닙니다. 왜냐? 자동차 유리나 문은요, 총알을 전혀 막아주지 못해요.
오히려 움직일 수 없는 표적이 되어서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. 자,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겠죠. 내 몸과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. 우선 경황이 없겠지만 내 몸에 다친 곳은 없는지, 특히 잘 안 보이는 등이나 다리 쪽을 잘 확인해야 하고요.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길게 통화할 필요 없이 나 안전하다는 짧은 메시지라도 꼭 남겨주세요. 그 다음엔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세요.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숨으라고 하면 숨고 도망치라고 하면 도망쳐야 한다고요.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웅적인 행동 같은 걸 가르치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알아본 이 모든 내용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? 결국 한 가지 강력한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.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. 피할 수 없죠.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, 즉 지식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사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거든요. 그 위기의 순간 처음 단 몇 초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점,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부디 모두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